오늘은 여기서부터 명령어를 여기까지 쭉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조금 바빠요. 조금 바쁩니다. 아, 여기 옵셋이 하나 빠졌군요. 자, 이렇게요. 이렇게 5가지를 설명할 건데 조금 바쁘네요. 자, 먼저 서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클은 원 그리기 명령어입니다. 바로 서클은 여기 있습니다. 눌러보시면 원을 그리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와요. 그리고 원을 그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R50이라고 쓰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파이 50이라고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얘는 그냥 말 그대로 R, 영어 그대로 읽으면 돼요. 50 이렇게 읽는데 얘는 뭐라고 읽냐면 파이라고 읽습니다. 그리고 50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이거는 규격입니다. 규칙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반지름 50이란 뜻입니다. 얘는 지름 50이란 뜻입니다. 설계를 할 때 도면에 표시할 때 원에다가 표시할 때 2가지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에처럼 R50이라고 쓸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아래처럼 파이 50이라고 체크할 수 있습니다. 우린 이걸 보고 지름이 50이구나, 반지름이 50이구나 이렇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원을 그려보도록 하죠. 자, 서클이라는 명령을 실행하면 이렇게요. 제일 먼저 캐드가 물어보는 게 센터 포인트 포 서클. 다시 말해서 원의 중심 좌표를 입력해 주세요. 중심 위치를 입력해 주세요 라고 뜹니다. 마우스로 클릭했습니다. 그러면 캐드가 물어봐요. 라디어스 오브 서클. 라디어스가 반지름이란 뜻입니다. 즉 원의 반지름을 입력해 주세요. 오와 다이아메타. 다이아메타는 지름이란 뜻입니다. 즉 여기다가 반지름 50 그리고 엔터. 그러면 화면상에 보이는 이 원이 반지름 50인 원입니다. 다시 봅니다. 서클 중심 좌표 지정하고 다이아메타 그 다음 50 엔터. 왼쪽은 반지름 50인 원, 오른쪽은 지름이 50인 원. 간단하게 여기서 이렇게 클릭해서 쓰셔도 돼요. 센터 라디어스 누른 다음 중심 지정하고 반지름 50 엔터. 여기서 센터 다이아메타. 다이아메타는 지름이니까 클릭하고 50 엔터. 그러면 간단하게 이렇게 그리실 수 있습니다. 리본 메뉴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작업을 하셔도 좋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우리가 이제 좀 기억해야 될 만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거죠. 자, 지름이 50이에요. 지름 50입니다. 그러면 반지름이 얼마죠? 네? 예, 25죠. 네. 다시요. 지름이 50이에요. 그럼 반지름 25죠. 뭐 이런 것들은 암산하기 쉬워서 그냥 여기다가 25 그리고 엔터 쳐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만약에 주어진 조건이 지름이면 지름으로, 주어진 조건이 반지름이면 반지름으로 넣는 습관을 들여두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주어진 조건이 지름이 77입니다. 77이요. 그럼 반지름이 얼마죠? 암산이 안 돼요. 그죠? 자, 서클 클릭하고 다이아메타 77 그리고 엔터 치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우리 사소한 습관들입니다. 지름을 자꾸 반지름으로 바꿔서 넣으려고 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런데 조건이 지름으로 나오면 그냥 지름으로, 반지름으로 나오면 반지름으로 쓰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반지름으로 고쳐 쓰고 싶어요. 자, 서클 지름이 77로 나왔어요. 77이에요, 지름이. 근데 나는 죽어도 이걸 반지름으로 쓰고 싶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77 나누기 2라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엔터. 그러면 반지름 값으로 계산되어져서 들어가요. 이해되셨나요? 여기 값에다가 이 값에다가 저 값에다가 나누기를 쓰시면 됩니다. 지름에 나누기 2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거 조건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요. 77 나누기 2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조건은 뭐냐면 정수 나눗셈만 허용합니다. 이해되셨나요? 다시 말하면 덧셈, 뺄셈, 곱셈은 안 된다는 뜻입니다. 뭐만 돼요? 나누기만 돼요.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돼 있죠? 정수 나눗셈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운 내용을 다시 따져보죠. 정수가 있고요. 실수가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정수는 뭐고 실수는 뭘까요? 네, 간단해요. 정수는 소수가 없는 수를 정수라고 합니다. 실수는 뭘까요? 네, 소수가 있는 수를 말합니다.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것을 실수라고 하고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없는 걸 정수라고 해요. 즉, 오토캐드는 정수 나눗셈만 허용합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자, 다시 보시죠. 제가 숫자를 3개를 쓸 겁니다. 77이 있고요. 77.0이 있고요. 77.5가 있습니다. 정수와 실수를 구별해 보시죠. 먼저 77. 얘는 소수점이 없죠. 그러니까 얘는 정수입니다. 자, 얘는 소수점이 있죠. 얘는 실수입니다. 그럼 얘는 정수일까요? 실수일까요? 얘는 정수일까요? 실수일까요? 저 중학교 1학년 때 수학 선생님이 이거 물어보셨어요. 전 아직도 기억해요. 얘는 정수일까요? 실수일까요? 당연히 우린 다 정수라고 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실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얘는 실수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이해가 안 되죠? 왜 실수인지 이해가 안 되죠? 자, 다시 보시죠. 우리가 숫자를 셀 때 1, 2, 3, 4, 5, 6, 7, 8, 9, 10으로 가나요? 아니면 0, 1, 2, 3, 4, 5, 6, 7, 8, 9로 가나요? 어느 쪽이 옳은 거죠? 수의 체계는 0부터 9까지입니다. 이해되시나요? 1부터 10까지가 아니고 0부터 9까지예요. 그 10은 1과 0이 합쳐진 거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네, 0은 숫자입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0은 없다라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수의 체계에서는 0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저거 실수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셨나요? 수의 체계에서는 0도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문자 그대로 0이면 저거는 문자야, 저건 숫자야, 저건 실수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만약에 쟤를 정수로 쓰려면 저 1번처럼 저렇게 쓰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자, 또 하나. 제가 고집이 너무 세요. 그래서 이 77.5를 반지름으로 넣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77.5를 반지름으로 넣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초등학교 때 다 배웠어요. 어떤 걸 배웠냐면 분자와 분모의 똑같은 수를 곱하면 목은 같다라고 배웠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쓰면 돼요? 77.5 나누기 2 이렇게 쓰면 될 거 아닙니까? 맞나요? 근데 분자와 분모에 똑같이 10을 곱했죠. 그럼 결론은 목은 같은 거죠. 자, 보세요. 서클 775 나누기 20 실수를 정수로 바꾼 거죠. 엔터. 그려지는 거 맞습니까? 자, 반지름 치수가 이거예요. 자, 지름 치수가 이겁니다. 자, 77.5 나오는 거 맞습니까? 77.5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오토캐드는 2P가 있습니다. 서클을 그릴 때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2P입니다. 얘는 뭐냐면 두 점을 통과하는 원입니다. 그 다음에 3P가 있습니다. 얘는 세 점을 통과하는 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TTR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얘를 풀면 탄젠트라고 합니다. 탄젠트, 라디어스. 즉, 이걸 풀어서 설명하면 이겁니다. 두 개의 객체에 접하면서 반지름이 R인 원. 이게 TTR입니다. 어딘진 모르지만 두 개의 객체에 접하면서 반지름 값이 R인 원. 이게 TTR이에요.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있는 게 탄젠트입니다. 얘는 세 개의 객체에 접하는 원. 이렇게 원을 그리는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자, 이 내용 역시 2P, 3P, TTR, 그러니까 중심 반지름, 중심 지름, 2P, 3P, TTR 모두 다 도형의 방정식에서 우리가 다 배우고 넘어온 내용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3P, 2P는요, 이렇게 배웠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하지만 3P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공간상에 두 점을 통과하는 원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나 세 점을 통과하는 원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라는 게 3P의 명제입니다. 공간상에 두 점을 통과하는 원은 굉장히 많이 만들어져요. 그러나 마지막 세 점을 통과하게 되는 건 이건 딱 하나밖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막 공식을 썼어요. 공식은 기억 못 하셔도 좋습니다. 명제만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 2P. 2P는 방금 이야기했어요. 그죠? 공간상에 두 점을 지나는 원은 무수히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생겨나요. 그러나 이 두 점이 지름의 양끝점일 땐 원이 딱 하나 나옵니다. 그게 2P의 개념입니다. 다시 말하면 두 점을 통과하는 원이 아니고 지름의 양끝점이란 뜻입니다. 2P는 지름의 양끝점이란 뜻이에요. 자,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죠. 먼저 제가 라인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 다음 서클 3P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자, 두 점을 통과하는 원이 무수히 많은 거 보이시나요? 무수히 많이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죠? 이때 마지막 세 번째 점을 통과할 땐 원이 하나 나옵니다. 이게 3P의 개념이에요. 자, 다시 봅니다. 서클 2P 이렇게요. 지름의 양끝점. 지름의 양끝점은 딱 하나 만들어지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 번씩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TTR입니다. TTR은 두 개의 객체에 접합니다. 라인을, 자, 먼저 휠을 두 번 더블 클릭해서 줌 익스텐트로 맞추시고요.
자, 라인을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이 역시도 우리가 했었어요. 이렇게 X자를 그리고 이 두 선에 접하면서 반지름이 50인 원은, 아니, 이 두 선에 접하는 원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죠? 이 원과 이 원에 접하는 원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나 반지름이 50인 원은 딱 하나 나올 겁니다. 근데 그 위치는 누가 찾아요? 캐드가 찾습니다. 이게 바로 TTR입니다. 자, 서클 TTR. 그러면 자, 이렇게요. 스페이시파이 포인트 온 오브젝트. 객체 위의 점이랍니다. 객체 위의 점. for first tangent of circle. 원의 첫 번째 접하는 객체 위의 점을 클릭하랍니다. 자, 보이시나요? 커서에 다가가니까 지금 열십자 보이시죠? 얘가 선에 다가가니까, 커서가 선에 다가가니까 녹색으로 생긴 어떤 아이콘이 뜨죠. 그죠? 이게 찾았다는 뜻입니다. 얘가 이 객체를 찾았습니다라는 뜻이에요. 탄젠트라는 오스냅입니다. 이때 클릭합니다. 얘가 오스냅이에요. 클릭. 그랬더니 다시 여기 물어봐요. 이렇게요. 스페이시파이 포인트 온 오브젝트 포 세컨 탄젠트 포인트. 자, 즉 두 번째요. 자, 역시 두 번째 떴죠. 클릭. 그랬더니 캐드가 물어봅니다. 반지름이 얼마입니까? 라고. 자, 반지름 50. 네, 여기 만들어지네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서클 TTR 탄젠트 라디어스 첫 번째, 두 번째 반지름 50. 어떤가요? 이번에 위쪽에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다시 봅니다. 서클 TTR. 자, 왼쪽에 만들어졌죠. 근데 여기 안 붙어 있죠. 선이 짧은 겁니다. 선이 짧아서 안 그려진 거예요. 선이 연장되면 여기에 접할 거란 뜻입니다. 이거 연장된 모습까지 캐드가 알아서 계산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서클 TTR. 자, 어떤가요? 클릭하는 위치에 따라서 원이 생성이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어집니다. 또 볼까요? 제가 라인을 이렇게 그렸고요. 서클을 이렇게 큼지막하게 그렸습니다. TTR이라는 건 두 개의 객체에 접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라인 대 라인으로 접할 수도 있지만 라인과 서클로도 접할 수 있다는 얘기죠. 서클, TTR, 접하고 반지름 50. 서클, TTR, 접하고 반지름 50. 어떤가요? 라인과 원에도 접할 수 있죠.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이번엔 이렇게 해보죠. 제가 원을 좀 작게 그려보죠. 반지름 50. 자, 반지름 200짜리인 원을 그릴 겁니다. 그러면 조금 더 다이나믹하게 나와요. 서클, TTR, 반지름 200. 어떤가요? 좀 다이나믹하게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무슨 얘기예요? 제가 여기를 클릭하고 여기를 클릭해서 원이 이렇게 접한다는 얘기예요. 여기를 클릭하고 여기를 클릭해서 원이 이렇게 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를 클릭하고 여기를 클릭해서 원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를 클릭하고 여기를 클릭해서 원이 이렇게 생성된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원이 그려질 위치를 생각하고 포인트를 찍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원하지 않는 위치에 원이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4개 한번 그려보시죠. 자, 이번에는요, 원들로 해보죠. 반지름 50인 원, 하나, 둘. 이렇게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반지름이 50인 원이에요. 똑같이 이 두 원에 접하면서 반지름이 200인 원이 몇 개나 나올까요? 이번에는 훨씬 더 많이 나오게 되겠죠. 자, 보세요. 서클 TTR.
자, 제가 바깥쪽으로 접했습니다. 반지름 200. 이번엔 안쪽으로 접했습니다. 다시 이번엔 안쪽과 바깥쪽. 자, 어떤가요? 벌써 이렇게 반만 했는데 4개가 나오죠. 그죠? 그렇다면 이 오른쪽에도 또 4가지 경우 수가 나오겠죠. 그럼 이런 경우는 총 8가지 경우 수가 나온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저처럼 한번 해보시죠. 자, 제가 이렇게 삼각형과 원을 2개를 그렸습니다. 자, 이 선과 이 선에 내접하는 원. 기억하시죠? 내접하는 원을 그리고 싶습니다. 이 명령어는 여기 없어요. 커맨드에 없습니다. 탄젠트라는 명령어는 여기 없어요. 어딨냐면 오로지 리본 메뉴에만 있습니다. 요 기능을 쓰는 겁니다. 첫 번째 접점, 두 번째 접점, 세 번째 접점, 그리고 클릭하면 이렇게 내접하는 원이 만들어집니다.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원해도 되겠지만 혹은 이렇게 바깥으로도 이렇게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이렇게 안쪽으로도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자, 이거는 어떻게 그려지느냐에 따라, 어떻게 선택해지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겠죠. 자, 이번엔 오스냅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스냅입니다. 오스냅은 오브젝트 스냅의 약자입니다. 오브젝트는 사물이란 뜻이고요. 스냅은 우리나라 말이 없습니다. 그냥 스냅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물이 지닌 어떤 특정한 위치를 찾게끔 시키는 것, 그게 오스냅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에는 양끝점이 존재하죠. 양끝점을 찾아라 라고 시키는 겁니다. 원에는 중심점이 있죠. 그러니까 그 중심점을 찾아라 라고 시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제가 선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여기 있는 끝점에서 다시 선을 이렇게 그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시작하는 위치가 여기 선의 끝점에서 시작하는 거죠. 라인 그래놓고 이렇게 오스냅을 쓰는 겁니다. 엔드포인트라고. 그리고 갖다 대면 캐드가 알아서 찾아줘요. 이게 오스냅입니다. 자, 원이 있습니다. 이 원의 중심이 어디 있을 거란 말이죠. 이 중심에서 원을 다시 그리고 싶어요. 서클. 자, 원의 중심점 오스냅을 씁니다. 그러면 찾아지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요. 이게 오스냅이에요. 오브젝트가 지닌, 사물이 지닌, 라인이나 서클이 지닌 어떤 특정한 위치를 캐드로 하여금 찾게 하는 것, 그게 오스냅입니다. 자, 오스냅을 쓰는 방법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직접 입력이에요. 두 번째는 Shift 키하고 마우스 오른 버튼, Shift 키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됩니다. 제가 쓴 게 바로 이 방법이에요. 이렇게요.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이와 같이 오스냅 목록이 나옵니다. 그 다음 마지막 3번째가 오스냅 설정입니다. 세팅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오스냅 세팅에서 쓰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이 중에 이 2개는 1회 사용하기입니다. 한 번만 쓰고 끝나는 거예요. 한 번 쓰고 끝나고, 한 번 쓰고 끝나고. 그러니까 매번 쓸 때마다 입력해 주는 건 바로 이 방법, 1번, 2번 방법이고, 3번은 그냥 아예 넣어놓는 겁니다. 내가 커서로 근처만 가도 알아서 찾아줘 라고 시켜놓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입력하지 않더라도 알아서 즉각 찾아주게 됩니다. 대체적으로 3번을 많이 써요. 3번으로 기본적으로 몇 개를 체크해 놓고 많이 쓰는 거 체크하고 나머지는 1, 2번을 쓰게 됩니다.
그럼 오스냅이 뭐가 있는지 먼저 보죠. 자, 선관련. 우리가 선 그리는 거하고 원 그리기 두 가지 배웠죠? 그러니까 선관련 오스냅, 원관련 오스냅, 그 다음 기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선관련 오스냅은 엔드 포인트, 그 다음에 미드 포인트. 두 개입니다. 선에는 양 끝점과 중간점. 이렇게 두 개밖에 없어요. 끝점이란 뜻입니다. 얘는 중간이란 뜻이에요. 중간점입니다. 원은 센터 포인트, 중심점. 그 다음에 쿼드란트, 4분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탄젠트, 접점. 그 다음 기타, 인터섹트, 즉 교차점. 그 다음에 퍼펜디큘라, 수직점. 이렇게 총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게 이렇게 7개입니다. 7개를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직접 입력하는 방법이 있죠. 이걸 다 쓰는 게 아닙니다. 센터라고 다 쓰고 쿼드란트라고 쓰는 게 아니고 제가 대문자로 쓴 거 있죠. 이렇게 대문자만 입력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보시죠. 제가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뭐 필기를 하셔도 좋고 사진을 찍어도 좋고 일단 잠깐 정리하는 시간 드릴 테니까 좀 정리해 보시죠. 자, 그러면 하나씩 해보도록 하죠. 자, 선을 하나 이렇게 그려볼까요? 라인. 자, 그리고 다시 라인을 실행하겠습니다. 바로 여기. CAD가 퍼스트 포인트, 이렇게 포인트를 입력해 주세요. 점을 입력해 주세요. 이거 의역하면 좌표를 입력해 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이때 쓰는 겁니다. 여기 커맨드에다가 다이렉트를 엔드, 미드 이러면 이해를 못해요. 미드 그러면 얘 이해 못해요. 다른 명령어 실행됩니다. 이렇게 다른 명령어 실행돼요. 이해되시나요? 엔드라고 써버리면 무슨 뜻이 되냐면 오토캐드 종료예요. 오스냅은 메인 명령어가 아니란 뜻이에요. 오스냅은 보조 명령어입니다. 보조 명령어예요. 다른 명령어에서 쓸 수 있는 보조 명령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라인이라고 쓰고 여기다가 직접 엔드라고 씁니다. 엔드 그리고 엔터. 그러면 끝점을 이렇게 찾아줍니다. 가장 가까운 끝점을 찾아줘요. 보시면 이와 같이 가장 가까운 끝점을 CAD가 알아서 찾아줍니다. 이렇게요. 이때 클릭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도 엔드 포인트를 한번 써보시죠. 엔드, 엔터. 그러면 이와 같이 삼각형이 간단하게 그려지겠죠. 자, 이번엔 이렇게 해보죠. 라인 명령어 실행하고 Shift 키를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이요. 그러면 여기 미드 포인트가 있습니다. 중간점입니다. 이렇게 중간점을 CAD가 찾아줍니다. 미드 포인트. 미드 포인트. 다시 미드 포인트. 자, 한번 그려보실까요? 자, 먼저 선을 그릴 겁니다. 우리가 몇 가지 좀 알고 있어야 될 게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얘입니다. 폴라 트래킹이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각도를 지정해서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바로 여기 있는 요 두 개의 아이콘입니다. 왼쪽에 있는 아이콘이 오스냅 트래킹이란 아이콘이고 오른쪽에 있는 아이콘이 오스냅 아이콘입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하기로 하고요. 자,
라인 선을 그냥 이렇게 길게 그립니다. 아니 정확하게 그려봅시다. 골뱅이 100만큼 0도, 그 다음 골뱅이 70만큼 90도, 골뱅이 100만큼 180도, 그 다음 클로즈. 자, 다시 보겠습니다. 라인, 자, 폴라 트래킹이죠. 폴라 트래킹을 이렇게 맞춰놓고 100 엔터. 폴라 트래킹 맞춰놓고 70 엔터. 폴라 트래킹 맞춰놓고 100 엔터. 마지막 클로즈. 자, 여기까지 한번 그려보시죠. 자, 그 다음에 라인 미드 포인트에서 그립니다. 미드 포인트에서 미드 포인트로 선을 내려 긋습니다. 이게 1번이에요. 그 다음에 V자 모양으로 선을 이렇게 그리면 돼요. V자 모양으로 라인 끝점에서 끝점으로, 그 다음에 엔드 포인트로. 다시 볼까요? 엔드 포인트에서 엔드 포인트로 해서 엔드 포인트로. 자,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보시면은요, 이렇게 그립니다. 여기 끝점에서 교차점으로 해서 이렇게 끝점으로, 끝점에서 교차점으로 해서 끝점으로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저는 직접 입력을 써요. 라인 엔드 포인트에서 미드 포인트로 해서 엔드 포인트로 이렇게요. 이 점이 교차점이기도 하지만 중간점이기도 합니다. 라인 엔드 포인트에서 미드 포인트에서 엔드 포인트로 이렇게요.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죠. 자,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이 교차점에서 중간점으로, 그 다음에 여기 교차점, 교차점에서 중간점에서 교차점인데 신기하게 여기 있는 이 선의 중간점이기도 해요. 여기 교차점이 라인 미드 포인트에서 미드 포인트로 해서 미드 포인트로, 다시 미드 포인트에서 미드 포인트로 해서 미드 포인트로. 자, 그러면 완성이 됐습니다. 자, 다시 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을 쓸 겁니다. 커맨드에다가 오스냅이라고 쓰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뜹니다. 여기 오스냅 온오프가 있고 그 다음 폴라 트래킹이라는 항목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켜두시면 돼요. 오스냅 온오프가 바로 얘 아이콘이고 폴라 트래킹이 여기 왼쪽에 있는 이 아이콘입니다. 폴라 트래킹이 아니 오스냅 트래킹이라고 하는 건 오스냅 추적기라고 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라인, 자, 이렇게요. 선을 오스냅을 찾았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싹 움직이면 오스냅이 추적되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엔드 포인트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라인, 엔드 포인트를 찾았죠? 그리고 쭉 이동하면 엔드 포인트 라인이 이렇게 찾아지게 돼요. 그래서 선을 그리는 것, 이게 오스냅 트래킹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다시 오스냅은 여기서도 작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서도 작업할 수 있고요. 혹은 명령어로 이렇게 실행해서 여기서 쓰셔도 됩니다. 가장 무식한 방법은 select all이라고 쓰시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무식해요. 왜냐하면 오스냅들끼리에서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어떤 게 먼저 들어가고 어떤 게 나중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쓰면 내가 원치 않는 위치에 클릭이 돼 버립니다. 절대로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요. 선 관련해서 엔드 미드 중 하나, 원 관련, 센터 포인트하고 쿼드란트 중 하나, 그 다음 인터섹션하고 퍼펜디큘라 이 중에 하나, 이렇게 3개에서 4개, 3개에서 4개만 체크해 놓고 쓰시면 됩니다. 자, 미드 포인트를 쓸 거니까 이렇게 엔드 포인트하고 미드 포인트만 체크하면 됩니다. 라인, 내가 안 써도 돼요.
그냥 CAD가 알아서 이렇게 찾아갑니다. 알아서 이와 같이 찾아갑니다. 마우스만 이렇게 갖다 대고 클릭하면 알아서 이렇게 찾아가요. 자, 어떤가요? 명령어 쓰지 않고도 금방 그릴 수 있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더 해보시죠. 자, 이번엔 원과 관련된 오스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을 그렸습니다. 이 원엔 중심점이 이렇게 존재하겠죠. 바로 그 중심점을 센터 포인트라고 합니다. 중심 좌표란 뜻이죠. 자, 라인 그리고 센터 포인트. 자, 이때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원의 내부점을 클릭하고 왜 중심점을 못 찾아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원의 내부점을 클릭한다고 해서 원의 중심점을 찾는 건 아닙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원을 이렇게 클릭해야만 원의 중심점이 찾아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요. 다시 볼까요? 서클, 센터 포인트, 그리고 누굴 클릭해요? 원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원의 중심 좌표를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라인, 다시 센터. 자, 다른 방법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원을 통과합니다. 원을 통과하세요. 그러면 원의 중심 좌표 찾아지는 거 보이시죠? 이때 마우스로 원의 중심점을 이렇게 클릭하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원 안에서는 못 찾아요. 안 나옵니다. 원 안에서는 안 나오고 반드시 원을 이렇게 지나가야 돼요. 그러면 원의 중심 좌표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 보시면은요, 쿼드란트 포인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쿼드란트에서 4분점이라고 나옵니다. 쿼드란트가 유사한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농구 경기 보시나요? 농구 경기를 보면 한 게임 끝나고 1쿼터 끝났습니다 그러죠. 그 쿼터가 무슨 뜻일까요? 맞아요. 4분의 1이란 뜻입니다. 여기 쿼드란트도 4분의 1이란 뜻입니다. 동의어예요. 쿼터와 쿼드란트가 동의어입니다. 4분점이라고 했지만 4분의 1이란 뜻입니다. 쿼드란트는 4분의 1이 되는 지점을 말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원에 이렇게 4분의 1이 되는 지점, 바로 여기, 이걸 쿼드란트라고 합니다. 원을 이렇게 선택하면 여기 네모난 포인트 나오죠? 근데 여기가 쿼드란트 포인트입니다. 0도 12시, 3시, 6시, 9시 되는 여기 12시, 그러니까 0도, 90도, 180도, 270도, 바로 이 지점. 자, 라인, 쿼드란트. 그러면 가장 가까운 쿼드란트 점이 이와 같이 찾아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그려보실까요? 자, 탄젠트 점은 조금 아까 봤어요. 서클의 TTR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죠. 자, 보세요. 라인. 자, 바깥의 점을 클릭했고요. 자, 탄젠트 접선. 이렇게요. 그러면 선이 원에 접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라인. 바깥의 점을 클릭하고 탄젠트. 그러면 이와 같이 탄젠트 점이 그려지게 됩니다. 탄젠트, 다시 라인, 탄젠트. 자, 한번 해보실까요? 다시 보겠습니다. 거꾸로도 가능해요. 탄젠트를 먼저 선택하고요. 그리고 원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원의 접선에서부터 선을 그려나갈 수 있습니다. 탄젠트,
이런 식으로 거꾸로 그려나갈 수 있어요. 자, 이 방법도 한번 해보시죠. 자, 이걸 응용하면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서클을 이렇게 그린 다음 라인,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실수하는 게 쿼드란트에서 쿼드란트로 그리는 경우가 많은데 보이시나요? 여기 뚫고 지나간 거? 근데 탄젠트로 그리면 자연스럽게 접선으로 나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어색하게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네, 쿼드란트에서 쿼드란트가 아니고 이렇게 원에서 원을 연결할 때는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그리셔야 됩니다. 이런 과제물들이 뒤에 나가면 좀 나올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비로소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거 바로 이겁니다. 아까 이 삼각형에 내접하는 원을 그렸었죠? 여기 탄젠트, 탄젠트, 탄젠트요. 그런데 잘 보시죠. 서클 3포인트, 3점에 접하는 거죠. 첫 번째 점이 접선입니다. 탄젠트. 그리고 선을 클릭하고 두 번째 점도 탄젠트입니다. 세 번째 점도 탄젠트입니다. 그럼 그려지나요? 바로 서클 3P의 탄젠트, 탄젠트, 탄젠트가 여기 명령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교차점입니다. 인터섹션. 즉, 선이 이렇게 교차되는 지점 혹은 원이 이렇게 교차되는 지점, 바로 이렇게 교차되는 지점을 말합니다. 서클 그려놓고 인터섹트, 그 다음에 교차되는 지점을 다이렉트로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원을 그릴 수 있습니다. 라인, 인터섹션, 그리고 교차되는 지점을 다이렉트로 클릭하시면 돼요. 다시 봅니다. 라인, 인터섹션, 그 다음에 원을 먼저 클릭합니다. 그럼 다음 선을 클릭하면 교차되는 지점을 이렇게 찾아낼 수 있어요. 두 가지 방법으로 교차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수직점입니다. 수직점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다른 외부 지점에서 퍼펜디큘라, 수직으로 선을 그릴 때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선과 이 선이 서로 수직이 되겠죠. 다시 봅니다. 라인, 클릭하고 퍼펜디큘라, 그러면 서로 수직이 되는 선이 그려지죠. 다시 봅니다. 퍼펜디큘라 먼저 하고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직선이 딸려 나오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아야 될 오스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스냅이 여기 또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내용은 그때그때 체크해 가면서 쓰시면 됩니다. 자, 이번엔 옵셋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셋은 간격 띄우기입니다. 간격 띄우기예요. 명령어가 어딨냐면 여기 있습니다. 옵셋 명령어 여기 있습니다. 일정한 간격을 띄워서 사물을 복사하는 것, 그게 옵셋입니다. 자, 보세요. 제가 라인을 그렸습니다. 그 다음 옵셋. 그러면 캐드가 물어봐요. 옵셋 간격을.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제가 30이라고 주었습니다. 선택하고 방향을 클릭해 주면 됩니다. 선택하고 방향을 클릭하는 겁니다. 선택하고 방향 클릭, 선택하고 방향 클릭. 그러면 이와 같이 복제가 되는데 수평선이 아니라 수선의 방향으로 복제가 되는 거고, 각각 30mm가 되도록 이렇게 복제를 시켰습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원을 한번 볼까요? 서클, 반지름 50, 옵셋 30. 자, 커지고 작아지는 거 보이시나요? 그런데 뭐가 바뀌는 거냐면, 자, 봅니다. 제가 여기다 반지름 50짜리 원을 그렸죠? 그리고
옵셋을 했습니다. 그러면 얼마가 바뀌었나요? 딱 옵셋만큼 반지름이 바뀐 거 보이시나요? 원은 옵셋을 하면 반지름이 바뀝니다. 옵셋하면 이렇게 반지름이 바뀌어요. 이렇게요. 자, 여러분들도 원을 옵셋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그러면 제가 응용해 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라인. 자, 이렇게 가볼까요? 70mm, 옵셋 100mm, 라인 끝점에서 끝점으로 옵셋 70mm, 옵셋 50mm. 조금 아까 그렸던 거랑 똑같이 그려졌나요? 다시 볼까요? 라인 100mm, 옵셋 70mm, 라인 끝점에서 끝점으로 옵셋 50mm. 맞나요? 여기서 라인을 이렇게 그렸죠. 아이고. 맞습니까? 얘를 쓰게 되면 어때요? 좌표를 썼나요? 안 썼죠. 다시 보세요. 라인 70mm, 옵셋 50mm, 라인 끝점에서 끝점으로, 다시 끝점에서 끝점으로. 한번 그려보시죠. 옵셋을 굉장히 많이 써요. 선을 그려놓고 옵셋을 써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식이죠. 조금 더 자세히 그린다면 이런 식으로 그려요. 라인을 그냥 이렇게 길게 그려요. 그냥 이렇게 길게 그립니다. 그냥 이렇게 길게 그려요. 옵셋 50mm, 한 번, 두 번, 옵셋 70mm. 이렇게요. 그러면 여기 삐져나간 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배울 트림으로 잘라내는 겁니다. 트림. 이렇게요. 제가 여기 그리면서 좌표 썼나요? 안 썼죠. 제가 처음에 그 얘기했죠. 좌표 쓸 확률이, 아니 좌표 쓰는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더 쉽게 그리는 방법이 있어요. X라인 0도 하나, 90도 하나, 옵셋 50mm, 옵셋 70mm, 트림. 이렇게 그립니다. 이게 도면 그리는 방법이에요. 옵셋과 트림을 이용해서 도면을 그립니다. 그러니까 옵셋을 모르면 이후로도 도면 그리는 게 어렵겠죠. 자, 이번엔 트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옵셋, 트림, 익스텐드. 자, 트림과 익스텐드는 쌍둥이입니다. 똑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방금 도면을 그릴 때, 선을 그릴 때 길게 그렸죠. 그죠? 길게 그립니다. 그리고 트림으로 잘라내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길게 그려지는 게 아닙니다. 어떨 때 모자랄 때도 있어요. 모자랄 때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연장하면 돼요. 그래서 두 개가 쌍둥이 명령어인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일반적으로는 선을 길게 그려서 잘라내는 겁니다. 그런데 항상 길지는 않아요. 어떤 경우는 선이 모자랄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럴 때는 익스텐드로 늘리면 돼요. 자, 트림부터 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시면 트림과 익스텐드가 하나에 들어가 있죠. 왜냐하면 구조가 똑같아요. 사용하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묶어 놓은 거예요. 자, 라인을 이용해서 제가 선을 이렇게 두 개를 그렸습니다. 아니, 세 개를 그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그려보시죠. 자, 트림. 그러면 캐드가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커팅 엣지입니다. 트림 명령어는요,
어순이 뒤바뀌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은 이렇게 가요. 얘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잘라주세요 라고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우리나라 말은 얘가 먼저 나와요. 없어질 부위를 먼저 선택합니다. 여기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잘라주세요 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하는 얘가 뭐냐면 바로 커팅 엣지입니다. 칼날 모서리란 뜻이에요. 칼날이란 뜻입니다. 이만한 물체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칼로 이렇게 땅 쳤습니다. 그러면 3등분이 났겠죠. 이게 칼날인 거죠. 그리고 중간에 있는 거 제가 이렇게 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커팅 엣지라고 하는 건 얘와 얘가 칼날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선택하고서 엔터. 그러면 CAD가 다시 물어봐요. 지워질 부분을 선택해 주세요. 그래서 마우스로 꾹 클릭하면 이와 같이 지워집니다. 엔터. 자, 한번 해보시죠. 트림. 자, 빈 공간을 클릭하고 이렇게 크로스로 선택이 가능해요. 경계는 이렇게 빈 공간을 선택하고 크로스로도 선택이 가능하고요. 엔터. 그 다음에 지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나씩 클릭하는 게 아니고 빈 공간을 클릭해서 이렇게 지울 수도 있어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보세요. 트림, 엔터. 자, 여기 끝에를 반대로 지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요. 왜냐하면 이 끝점도 경계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꾸로 지울 수 있어요. 다만 우리가 주의할 점이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요. 얘는 트림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자, 다시 보시죠. 자, 트림을 할 겁니다. 그럼 제가 여기를 지울 거예요? 그러면 이만큼 남아있는 거죠. 맞나요? 제가 여기를 지울 겁니다. 그럼 이만큼 남아있는 거죠. 근데 제가 여기를 지우면 누가 남는 거죠? 남는 게 없죠. 이건 자기 자신이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은 트림이 되지 않아요. 자르기가 되지 않습니다. 도마뱀이요, 꼬리를 자르고 도망가요. 그죠? 근데 자기 자신은 자를 수 있나요? 못 자르잖아요. 자기 자신을 자르는 순간 죽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이에요. 이건 트림되지 않습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해요? 자, 트림 명령어 지우고 이레이즈로 지우시면 되죠. 이해되셨나요? 이런 경우는 이레이즈를 쓰셔야 되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라인. 제가 중간에 선을 이렇게 더 그렸습니다. 선을 몇 개 더 그렸어요? 선이 많아졌죠. 트림. 경계 선택하기가 귀찮아요. 엔터. 그러면 CAD가 이렇게 한 구간씩을 경계로 인식을 합니다. 이런 식이 되겠죠. 자, 한번 해보실까요? 경계를 선택하지 않고 엔터를 치면 한 구간을 경계로 인식합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트림이라는 명령을 실행하고 경계를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엔터. 여기 보시면 펜싱이라고 있어요. 울타리란 뜻입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봤던 내용이 바로 이거죠.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선을 모자르게 그려보죠. 익스텐드예요. 연장하기. 연장하기, 그 다음에 경계 지정하고 엔터, 그 다음에 늘어날 객체 클릭하면 이와 같이 늘어납니다. 다시 볼까요? 익스텐드, 경계 지정하고 엔터, 그 다음 늘어날 객체 클릭해주면 이와 같이 늘어납니다. 자, 이번에는 선들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익스텐드, 경계 지정하지 않고 엔터. 그러면 한 구간씩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선을 제가 또 이렇게 그렸습니다. 익스텐드. 자,
경계 지정하지 않고 크로싱으로도 가능하고 이렇게 펜싱으로도 얼마든지 연장하기가 가능합니다. 자, 봅니다. 선을 길게 그립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툴팁이 나와서 선의 길이를 파악할 수 있어요. 선을 그냥 이렇게 길게 그립니다. 옵셋 50mm, 옵셋 70mm, 그 다음 트림으로 경계 지정하지 않고 엔터 칩니다. 그리고 잘라내요. 그럼 모양 되나요? 한번 해보시죠.